자, 독자 여러분, 화면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그건 좀 정갈해졌죠. 예, 중간에 점심시간이 끝나서, 잠시 끊었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구도와 다른 각도로, 다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교양인에서 나온 애착효과라는 책이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애착효과야, 그 방송 봤니? 헤어진 커플들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 있잖아. 그거 보면서 네 생각 많이 났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연애를 계속하는지 잘 몰랐어. 특히 한 명은 집착하고 한 명은 회피하는 관계 말이야. 근데 네가 딱 이런 커플은 서로 끌릴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이 둘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거나 관계를 끝내더라도 각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그리고 이 문제 핵심에는 애착이 있다고. 두려움, 불안, 불신, 회피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내 유약한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내 애착 유형과 행동 패턴만 알면 앞으로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애착의 영향을 알고 나니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사랑하는 가족, 애인, 친구를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핵심을 알려줘서 고마워. 분명 네가 도움이 될 사람들이 많을 거야. 당담 편집자 지희 보냄. 네. 저도 딸이 있는데요. 꼭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관계로 힘들어한다면 꼭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책은 클레이 하우스의 철학이라는 해독제라는 책입니다. 하트가 가득한 편지지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뒤에는 직접 그리신 듯한 그런 흰 수염 고래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 이런 그림도 그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문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철학은 흔히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 바로 그 이유로 철학은 이토록 요긴하고 아름답다. 철학책에 관한 구절이고요.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이라는 해독제에게 사람들이 잔뜩 독이 올랐다고 생각했어.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명상하는 철학자의 명쾌한 메시지로 독자들을 해독해주고 싶었지. 한국에서 프랑스어 번역을 가장 잘하고 대학에서 철학까지 전공한 선생님께 우리말 번역을 의뢰받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유화를 표지에 넣었어. 젊고 따뜻한 철학 유튜브의 추천사도 받아 뒷표지에 넣었고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작가님의 마음이 겉으로도 잘 드러날 수 있길 바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만큼 기대하며 세상에 너를 내보냈는데 결과는 내 맘 같지 않더라. 사실 너무나 많은 책이 독자를 위로해주겠다고 달려들고 있으니 그 중에 눈에 띄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정말 읽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중독된 마음이 해독이 되는데 이 좋은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긴 해. 그래도 너한테 미안하진 않을 거야. 때론 소수의 독자를 깊이 만족시키는 게 더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우리 실망하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난 너를 누구보다 열심히 읽었으니 이젠 웬만해선 불안하지 않아. 정말 고마워. 너를 깊이 아끼는 클레이하우스 대표 윤성훈. 2022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이 편지를 쓰셨군요. 이 구절에 좀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때론 소수의 독자를 깊이 만족시키는 게 더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여기 소개된 46권의 책들 모두 그런 책이 되는 책이죠. 지금 내가 먼저 보고 이걸 기억했다가 추천했는데 나중에 이런 좋은 책은 언젠가 빛을 발하거든요. 그때 내가 미리 읽었어. 이러면은 애서가로서의 그런 훌륭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어크로스에서 나온 푸틴의 러시아라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 편지 중에서 이제 첫 마디가 가장 강렬했던 편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니? 얼마 전에 소련 여자 유튜브 복귀 영상을 보는데 너 생각 많이 나더라. 전쟁 일으킨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애꿎은 사람들이 자숙해야 하는지. 기억나? 너 출간되면 러시아 마피아가 출판사로 들이닥칠 수도 있다고 농담했던 거. 푸틴 비판자 중에 린치당한 사람들이 좀 많아야 말이지. 이 비판이 또 오죽 신랄하면서도 한 번에 슥슥 이해되기까지 하니. 너 덕분에 나도 많이 성숙해졌는데 보석 하나 효도를만 겨우 알던 내가 러시아 현대사를 이제 줄줄 읊을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누구라도 몇 초만 마주하면 단번에 알아볼 텐데 너의 진면목을.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파주 창고에서 추울까 걱정돼. 내가 해준 아르떼 130디지 아직 잘 두르고 있니?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없을까? 보면 답장 한 번만 해줘.
from XE. 뭔가 이 전 이성 친구에게 보내는 투로 편지를 써주셨고요. 이게 아마 아르테 130 디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러시아 현대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푸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현대사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만화로 되어 있어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니까 한번 눈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트리거의 더 5라는 책이고요. 바로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5 귀하. 안녕 폴리, 애니, 엘리자베스, 케이트, 메리 제인 오랜만에 불러본다. 번역자 선생님 닥달해서 한 챕터씩 연재물 읽듯이 너를 받아 읽고 울던 기억이 생생해.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살해당한 5 여자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읽을수록 너는 그냥 우리 목소리 같았어. 너는 내가 편집자로 일한 15년간 만난 책 중에 가장 사랑한 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파워 튜터리언이었다면, 우리 회사가 페미니즘 꽤나 내는 출판사였다면, 아니 그보다 내가 원제 말고 더 좋은 제목을 생각해냈더라면, 더 5 검색에 마동석 동명의 영화 출연이 먼저 뜨진 않았을 텐데. 이런 영화가 있나 보네요. 그래도 난 속으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 희생자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는 너란 책이 영국에서 나오기까지 무려 130년이 필요했듯이 한국에서 일세가 다 팔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파이팅. 북트리거 편집자 양선화. 다음으로 역시 북트리거에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곽지식의 고전유람이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은 편지입니다. 독자분들도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약간 그 위트 넘치는 편지입니다. 곽재식의 고전유람에게 안녕 곽고유야. 네 이름에는 아버님의 성향이 들어있어서 풀네임을 부를 수 없는 걸 이해해줘. 나는 너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다. 아버님의 유명세와 더불어 재치 넘치는 문장들을 읽으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니? 너의 형제들이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같은 달에만 6권의 형제가 태어났어. 아주 화려하게.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어. 너와 비슷한 책은 없다고 자부했거든. 삼국사기에서 어떻게 토성의 외계인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 있을까? MBTI N들이 미치게 좋아할 만한 책인 거야.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너의 잘나가는 형제들 덕을 보고자 했지. 너의 이름을 태그할 때마다 형제들의 이름도 함께 태그했거든. 너를 소개하며 너의 형제들을 함께 알리기도 했어. 열심히. 결국 너의 형제들만 더 잘 나가더라. 흐흐흐. 미안하다. 득보려고 살면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그래도 난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한 거였어. 그러니 우리 이제까지 파이팅하자. 우린 할 수 있어. 2022년 11월 7일 마케터 이집. 곽지식 작가님 책이 올해 많이 나왔죠. 곽지식 작가님 책을 선택해주신 독자분들은 이 책도 한번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은 좀 더 알리는데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아무리 유명한 책,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작가님들도 책이 한꺼번에 난다고 하면은 독자들이 분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소득은 다 정해져 있는데 또 올해 인플레이션이 오죽 심했습니까?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면서 종이책 값도 많이 올랐어요. 종이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책값도 많이 오르고, 책값은 그럼에도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권씩 보시면서 요즘 밥값이 12,000원, 13,000원 하는 시대 아닙니까? 책값을 보면서 비싸다고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걸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도 봄에서 나온 외모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외모 자존감, 너의 촉으로 본 순간 누구에게나 외모 콤플렉스 하나쯤 있잖아. 분명 필독서가 될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더욱이 저자의 경험담이 오롯이 담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학 심리학 정보가 상당하여 깜짝 놀랐거든. 이건 물건이다. 최소 몇만 부는 나갈 줄 알았단다. 하하하. 미안하다. 마케팅력이 부족해서.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할 수 있었던 너를 힘들게 데리고 와서 빛을 못하게 한 채 모두 나에게 있는 듯 하구나. 하지만 너도 알지? 신생 출판사일수록 열정과 부지런함만 빼면 시체인 것. 탄탄한 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내용을 많이 수정하고 다듬었니? 나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제 겨우 초판 소진된 정도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거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게다가 이 책은 해외 수출도 되었잖아. 두어 나라에서 검토 중이고 너도 소식 들었지? 또 누가 아니? 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지. 그 소식 꼭 전해주고 싶다. 기다려라. 그래도 봄 대표 오혜영. 네, 그렇죠. 한국이 성형 강국이죠. 외국에서 성형을 하러 올 정도로 성형 수술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그리고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물론 저도 성형수술 고민합니다.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한번 읽어보고, 뭐, 쌍수를 하시든지, 코를 좀 높이시든지, 양악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하면은 좋은 용도의 책, 외모 자존감 수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래드에서 나온 과일 길들이기 역사. 역시 브래드도 두 권의 책을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과일 길들이기의 역사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들이기의 역사님, 어느 에이전시의 외서 소개란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친근한 것들에 관한 TMI를 정말 좋아하는데 게다가 과일이었어요. 책을 펼치니 로마시대 석류 모자이크부터 방고우의 올리브숲, 독일의 과일 장수 아주머니, 오렌지 광고 포스터 등 재미있는 사파가 가득했어요. 서둘러 판권을 사고 역자를 닥달해 과일의 계절에 야심차게 출간하였는데 우리가 가을 과일에 밀린 것일까요? 본 사람들은 재밌다고 난리인데 못 본 사람이 많은 건 제 탓이겠지요. 미국에서는 1만 7천 종의 사과가 있었는데 이 중 1만 3천 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필립은 그 사과를 맛본 사람들은 강렬한 기쁨의 기억에 범차 숨을 멈추고 눈을 빛내며 경건하게 그에 대해 말했다고 썼더군요. 저는 지금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빨간 사과를 먹으며 부디 한겨울이 오기 전에 중세를 찍기를 기원해봅니다. 한국에서 당신을 처음으로 만난 이날의 드림. 네. 과일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다음 역시 브래드의 책이고요. 집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그려주셨어요. 직접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책이고요. Dear, D-E-A-R, 집의 탄생. 개인 작업을 하던 나는 처음으로 사파를 그렸어요. 20살에 건축학도가 되고 싶었기에 르코르비지에, 안도 다다오 등 익숙한 이름들이 반가웠어요. 글을 읽고 건축물이 아닌 공간에 담긴 이야기와 삶의 태도를 생각했죠. 물가에 지은 어머니를 위한 여름집과 심리학자가 어머니의 품 같다고 말한 돌집을 그리며 물가의 느낌을 내기 위해 하늘빛 무는 종이를 찾아오리고 연필을 집었어요. 그게 이 그림인가 봅니다. 이 그림. 방공호에서 불행을 맞이한 남매의 이야기는 가슴이 아파 나는 차마 그 슬픈 공간을 그릴 수 없었어요. 수없이 고민하며 남매를 닮은 도토리와 남매의 복을 빌며 도토리나무의 꽃을 그렸어요. 편집자가 정한 집의 탄생일을 맞추기 위해 여러 밤을 새며 48점의 그림을 그리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내가 느낀 집을 많은 사람들도 누리기를. 그림작가 스스로부터. 집에 얽힌 다양한 얘기, 슬픈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뭐 이런 게 담겨있는 책, 집의 탄생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노라이프에서 낸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심플한 편지지, 흰색 편지지에 사연을 적어주셨네요.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에게 엄마, 그림책, 인문학.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했던 욕심 때문이었을까? 아쉽게도 엄마 독자, 그림책 독자, 인문 독자에게 너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분명 너는 우리 삶에 깨달음을 주는 좋은 책인데 말이야. 네가 소개하는 21권의 그림책은 다른 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깊이가 있잖아. 네가 바로 20여 년의 경력을 지닌 유아교육 전문가이자 그림책 연구가인 저자에게서 나온 책이 아니겠니? 그러니 엄마 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이야기가 많겠어. 아이를 키울 때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과 필요한 육아 지식들이 가득하잖아. 내가 아이만 있었다면 너를 비롯한 21권의 책을 읽고 삶이 변했을지도 몰라. 아이도 나와 같이 너를 읽으면서 쑥쑥 자라났겠지. 언젠간 네 진가를 알아봐줄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그때는 그때고 어쨌든 지금은 채가 미안해. 너 때문에 웃을 날을 기다리며 편집자 제이가 라는 책입니다. 네, 엄마, 그림책, 인문학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다 품고 있는 책.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이었습니다. 다음은 남의 봄날에서 도착한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입니다. 네. 남의 봄날은 통영에 있는 출판사이고요. 아마 이 책 중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착한 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도 이렇게 바다색, 바다가 그려져 있는 편지지를 쓰셨네요.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AKA 이거당. 너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해. 표지 시안을 받았는데 화려한 박이 널 감싸고 있었지.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표지 시안이 아직도 내 책상 벽면에 붙어 있단다.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들에게 용감하게 개인주의의 팽배가 시급합니다 라고 외치는 너를 많이 좋아해. 아직까지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혼동하는 이 사회에서 네가 건네는 위로와 다정함을 사랑해. 나 또한 너가 세상에 나오고 한동안 회사에서 이거당을 외치며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닐 수 있었단다. 고마워. 넌 정말 최고의 책이야. 표지도 이쁘고 내용도 좋으니까 분명 잘 될 거야. 우리 조급해하지 말자. 그래, 이거당 너는 분명 대기만성형인 거야. From 너를 아마 세 번째로 사랑할 마케터. 1번은 작가님, 2번은 편집자님, 3번 is me, 귤게터. 귤게터님이시라고 하네요. 이게 줄여서 제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당. 네, 책 기억해 주시고요. 풀네임은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였습니다. 다음은 현암사에서 보내주신 스티븐 프라이의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이고요. 네. 요게 시리즈죠. 스티븐 프라이 그리스 신화가. 마지막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로이에게 안녕 트로이, 나야 네 편집자. 스티븐 프라이의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이라는 풀네임이 너무 길어서 평소에 트로이라고 줄여 부르는 걸 이해해 주렴. 그러고 보면 이 제목을 짓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 이 형제들이 이미 나와 있었으니 마지막 이름만 정하면 됐거든. 형제들을 생각하면 이게 좀 미안해. 네가 막내이다 보니 첫째, 둘째만큼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 게다가 넌 혼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책인데 사람들은 꼭 첫째부터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렇지 않은데.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하는 첫째와 둘째도 물론 훌륭한 책이지만 나는 네가 담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좋았어. 참혹하고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했거든. 인물들과 함께 울고 있는 동안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니까. 그건 아마 재치 있는 저자의 입담과 그걸 살려서 옮겨준 번역자의 덕일 거야. 이 덕분에 나는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됐어. 고마워. 이만 줄일게. 다음에 또 보자. 2022년 11월 7일 현암사 편집자 김소우씨. 예, 여기 써주신 대로 시리즈가 오면 보통 첫 번째가 제일 잘 팔리고 두 번째부터 조금씩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시리즈긴 한데 꼭 별개로 읽으셔도 되는 그런 트로이 전쟁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 이 책도 사연이 좀 재미있는 문구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에게 사실 난 네가 안 팔릴 줄 알았어. 그래서 미안하지는 않아. 한국 사람들은 기후이슈에 큰 관심이 없어. 지구 기후가 문제냐? 먹고 살기도 바쁘다. 넌 미국에 손해잖아. 거긴 기후 문제가 얽힌 예집단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크게 되니까 너 같은 책도 나왔겠지. 가로 열고. 그래도 아마존 종업이 유의였는데 눈물 가로 닫고. 언젠가 네가 한국에서도 먹히길 바라며. 편집자 김정희가. 아주 담백한 사연이었고요. 근데 또 책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기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기후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잘 팔린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아쉽게 아직 그 위치에는 오르지 못한 것 같고 많은 기후와 기후에 관심 있는 분들, 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말람에서 나온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라는 책이고요. 여기 이렇게 쓴 엽서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엽서군요. 저한테 한 얘기고. 사연은 또 따로 있네요. 법원아,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구나. N번방은 정말 끔찍했어. 사건의 실상도 그랬지만 사회가 이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리는 확신이 너무 두려웠지. 그래서 네가 담은 이야기가 귀중해.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판부는 달라져. N번방 재판이 어땠는지 너를 통해 들으면서 착잡하기도 했지만 재판 현장을 기록한 저자 E&D 팀의 시선은 정말이지 신선한 힘으로 다가왔어.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부와 아이들에게 그토록 끔찍한 짓을 한 이들을 자꾸 미래가 창창한 가엾은 남자로 대하려 하는 여러 말들 속에서 저자들의 시선만이 본질을 붙잡고 있었거든. 그들이 범죄자이며 여기서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실 말이야. 기록물로서도 뜻깊은 너지만 그 범죄의 주변에서 귀엽고 힘을 보태려 분투하는 저자들의 미약하고 강력한 말들이 책으로 남았다는 것이 기뻐. 네가 나오자마자 끝나지 않은 텔레그램 성범죄 현황이 알려졌어. 인간으로서 정말 미안해. 네가 더 많은 독자를 만나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나는 더 노력할게. 2022년 11월 너의 편집자 두루가. 역시 이 편지에서도 강력한 문장 하나가 저의 가슴에 와닿는데요.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판부는 달라져. 이 문구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이슈를 추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사법부도 바뀌고 우리 사회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는 책입니다. 다음은 더숲 지구 닦는 황대리라는 책이고요. 기후책입니다. 요즘 더숲은 좀 독특한 게요. 보시면은 늘 끝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직함 도장이라는 거죠. 도장을 박 찍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의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신 것 같고요.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 닦는 황 대리에게 제로 웨이스트, 플로깅 등 친환경이 유행하는 시기에 출간되었는데 아쉽게도 다른 환경책들에게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 같아. 과감하게 띠지도 생략하고 친환경 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해서 환경인증 마크 받았는데 이런 세심한 디테일들이 독자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눈물. 저자가 말하는 쓰레기를 주워야 하는 이유들도 굉장히 신선했는데 말이지. 쓰레기를 주우면 살도 빠지고 돈도 모이고 소중한 인연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었어.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은 결국 지구를 챙기기 전에 나의 겉과 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라고 책 속 60페이지를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 문장도 참 좋았는데 이번 연도 안타깝게도 제세를 못 찍었지만 내년엔 꼭 이세를 찍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더숲이가. 잘 읽었습니다. 지구 닦는 황대리라는 책이었고요. 네, 다음 책은 민음사에서 나온 죽음은 최소한으로 생각하라 라는 책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볼까요? 요게 직접 사연을 받다 보니까 편지도 있고 포스트 있고 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죽음은 최소한으로 생각하라에게 스피노자의 윤리사상에 대한 책이라니 마케터의 동궁지진까지 가지 않아도 나부터 걱정이 앞섰던 점 미안하구나. 믿고 보는 스피노자 연구자 스티븐 네들러 선생님이 난공불락의 텍스트 에티카를 이렇게나 쉽게 풀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네. 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건만 섣불리 걱정했구나. 미안하구나. 스피노자의 역경 많은 생애와 지혜는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한 고찰이 있다는 에티카의 구절을 겹쳐보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살면서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려 했던 스피노자의 진면목을 너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단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하지만 너를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석 달이나 지나서야 독자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자리를 빌려 너를 추천해주신 제이 선생님과 S출판사의 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스피노자여 흥하라. 정의와 공리와 증명과 썰라썰라 QED 느낌표 M사의 K 편집자 캐릭터 정구라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S출판사의 피 편집장님은 아마 그분 아닙니까? 네, 4월의 책에 박동수 편집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스피노자는 한 번쯤 철학 덕후들이나 고전 덕후 분들은 읽고 지나가야 하는 책인데 쉽지는 않으니까 이 책으로 한번 스피노자를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죽음은 최소한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극한 식물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담백하게 쓰셨네요. 일러스트부터 책 내용까지 어느 하나 정성 안 들인 부분이 없던 우리의 신간 극한 식물의 세계. 북펀드까지 잘 나가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 널 위해 다 주고 가는 내 다육이 사진까지 독자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식물들의 치열하고 끈기 있는 삶을 담아내 이 책처럼 나 또한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해야겠지. 제발 화려하고 꿋꿋한 그 모습을 본받아 더 파이팅할 수 있기를. 독자분들께도 앞으로 힘내보자. 도서출판 다른 마케터 H. 네, 옆 동네 모 서점에서 북펀드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스 펀딩 그레제본소에서 진행하셨으면은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예스24가 회원수도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대한민국 또 대표 서점이니까 이런 회사에 대한 애정을 이제 좀 멘트를 치고 싶은데요. 네, 다시 시작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NG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삼각대 세워놓고 그냥 노빠꾸로 확 가는 거라서 제 발음이 꼬였다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듣신다면 역시 사이트에서 보시고 전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즐기시면 되고요. 바람이 있다면 매일매일 한 번씩 조회수도 올려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SNS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은
위즈더 마우스에서 나온 한 번은 불러보았다라는 책입니다. 부장으로 쓰셨어요. 좀 기네요. 길어서 제가 타이핑하는데도 좀 힘들었던 책입니다. 한 번은 불러보았다에게 안녕, 너는 내가 새롭게 합류한 회사에서 처음으로 마케팅을 담당한 책이고 나는 너의 담당 마케터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알리고 싶어서 편지까지 쓰게 됐지만 나는 이 수고로움도 어쩐지 기꺼운 마음이야. 너는 첨예한 이슈만을 다룬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유익과 재미가 큰 책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점점 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됐는데 한국인들에게 한국식 인종주의가 있다고 너는 말하고 있어. 너를 읽기 전까지는 나도 우리나라 정도면 외국인한테 친절한 나라 아닌가 생각했지만 막상 우리가 건넨 호의의 그림은 강남역 주위를 헤매는 백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는 모습 정도만 그려지지 뭐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끝내 모르고 살았을 거야. 베트남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재를 통해 우리도 사람이에요.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을 배운다는 걸.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없어서 인종차별 없는 청정지역처럼 보인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곁에 인종 문제를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겨우 책 한 권 읽는다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한 번 알게 되면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너의 효용은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도 몰라. 나는 또 다른 책들을 알리고 소개하느라 분주하겠지만 네가 너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읽히기를 바라. 앞으로도 응원할게. 고마워. 안녕. 2022년 11월 위즈더 마우스 마케터 김사용, 포 드래곤 사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 팔이 아프게. 다음은 아몬드에서 나온 여기 또 포스트잇이 붙었어. 포스트잇 좀 떼고 소개드릴게요. 아몬드에서 나온 낙인이라는 광기라는 책이고요.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도 좀 약간 벽돌책 느낌이고 꼭 필요한 책이죠. 뭐죠? 그게 정상은 없다에서도 이 책이 소개되고 있는 그 학자와 학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이 소개되는 낙인에 관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벽장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낙인이 줄어들기 어렵다. 정신질환 낙인 연구의 권위자인 일리노이 공대 패트릭 코리건 석좌 교수가 한겨레 신문 대담 중 한 말입니다. 심리학과 정신건강 분야 책을 주로 기획하는 저로서는 이 대담 기사 전체가 하나의 이정표 같았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더 많이 만들라는. 낙인이라는 광기를 쓴 스티븐 힌쇼는 비밀이 가득한 집에서 자랍니다. 어제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던 아버지가 사라져도 식구들은 그 기묘한 실종에 대해 항구합니다. 아버지가 중증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20살에야 알게 된 힌쇼는 심리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정신질환 자체보다 낙인이 더 큰 문제임을. 들키는 순간 가해질 혐오와 차별이 두려워 숨기게 만들고 치료도 거부하게 하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안기니까요. 낙인이라는 광기는 아메리칸 북페스트 최고의 회고록 상을 받은 훌륭한 책이지만 국내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기점으로 번아웃에 빠져 홍보를 제대로 못한 탓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커요. 독자들께도 조금은 미안합니다. 책이 두껍기도 하고 왠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안 어렵고 술술 읽기... 30초까지만 읽어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아몬드 이은정. 맞아요. 이게 안 어렵고 술술 읽힌다는 게 진짜 맞는 게 서점에서 일하면 보통 한 수백 권, 수천 권을 이렇게 한 페이지라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완독하는 책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는 보통 한 60권, 70권 정도로 완독해요.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었는데, 펴니까 너무 술술 읽히는 거예요. 정말 술술 읽히면서, 이게 페이지가 얼마죠? 449쪽? 이렇게 400쪽 넘는 책인데도 거의 앉은 자리에서 바르는 만큼 의미도 있고, 읽히는 가독력도 좋은 책이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교유소가에서 나온 미래의 지구라는 책이고요. 기후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미래의 지구. 지난주에 미안한 책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내가 편집한 책들을 스르륵 훑어봤지. 아니 사실 이건 보여주기식 제스처에 불과했어. 가장 먼저 네가 떠올렸거든. 너는 제목 그대로 미래의 지구를 상상하는 책이야. 현재 지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큰일이 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환경에 관한 책은 대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그런데 너는 달랐어.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있는 불안한 미래를 깨부수고 그 자리를 현실적인 희망으로 채워 넣었어. 지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2020에서 2050년을 상상하면서 말이야. 우리가 힘을 모으면 미래의 지구도 살만하다는 시나리오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뒤로 갈수록 벅차오르더라. 큰 따옴표. 앞으로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고 여기에는 지구상 모든 국가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큰 따옴표. 너를 통해 미래의 지구에 희망이 있다는 걸 봐서 좋았어. 너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은데 쉽지 않네. 조금만 더 힘내보자.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거야. 교유서가 정소리 편집자. 네. 저도 이 기획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고 이 46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면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티에서 보내주신 나무의 맛이라는 책입니다. 나무 하면 보통 냄새, 향기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맛이라니 무슨 책일지 궁금합니다. 나무의 맛에게 다른 편집자들이 나무하면 명상, 고요, 연결, 생명력을 떠올릴 때 나는 너 맛을 선택했어. 온 감각을 일깨우는 재미와 짜릿함이 맛에 있으니까. 하지만 정작 너에게 반하게 된 순간은 아르투르 시자르 에를 라흐시의 먹고자 하는 기세를 느꼈을 때지. 그의 순도 높은 호기심이 어떤 맛에 도달했는지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좋을 텐데. 아르투르 씨가 나무의 맛을 찾아 배를 탔을 때처럼 너도 어서 출판사 물류창고를 떠나자. 달큰하고 쏠쏠하고 시고 향긋하고 극한 책의 맛을 퍼뜨리자. 아, 예비는 독자들이 내줄 거야. 교통비는 예스24가 내준대. 그렇죠. 예. 예스24가 특배비 부담하죠. 넌 떠나기만 하면 돼. 넌 너의 맛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잘 다녀와. 아니다. 오면 안 되지. 잘 가. 안녕. 2022년 11월 마티 편집자 S. 네. 현암사에서 역시 아까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현암사에서 또 한 권의 더 책을 소개해줬고요. 나는 왜 생각을 멈출 수 없을까라는 네, 책입니다. 피치의 편지지. 피치의 편지이고요. 나는 왜 생각을 멈출 수 없을까에게 너는 생각 중독에서 벗어나기라는 과제로 나에게 왔지. 익숙한 내용의 책일 거라는 선입견도 솔직히 있었어. 그런데 아니더라. 생각은 원래 부정적이기 마련이라면서 나를 위로하고 어두워지는 마음이 내 탓은 아니라고 긍정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네 말이 엄청 위로가 되더라. 난 요즘 너를 어떻게 덜릴까 고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어. 나에게 위로를 준 네가 많이 팔리지는 않아서 말이야. 그럴수록 내가 더 바빠지고 할 일도 많아지는데 이건 어두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지 말라는 네 말을 잘 실천하는 셈이지. 긍정용으로 갓생은 못 살지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 네가 잘 팔렸으면 널 믿지 못했을 테니 아이러지야지. 이렇게 좋은 내용이 네가 많이 읽히지 않은 건 다 내 탓이야. 무조건 미안. 너도 자기가 왜 인기 없을까 하는 슬픈 생각은 다 흘려보내고 이세 찍는 그날까지 서점이랑 창고에서 잘 버텨주렴. 그래도 덥고 습한 여름보단 겨울이 낫지. 안녕. 당당 편집자지만 널 책임지지 못한 현암사 박승기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점점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메라의 메모리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 다 닳기 전에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땀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거 담백해서 좋습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2022년 여름 최고 화제작이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는 찬바람이 불기 한참 전에 깨말라 버리고 말았다. 여름하면 땀이고 땀하면 여름인데 땀을 중심에 두고 과학, 역사, 문화 속 이야기를 솜씨 좋게 풀어내는 책인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여름은 또 오고 우리는 어김없이 땀을 흘릴 테니까. 한경비피 편집자 김종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추운데 땀이 나네요. 계속 이게 좀 빨리빨리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다음은 포르체에서 나온 호머커먼스라는 책이고요. 이제 제목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그 아리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뭐죠? 네그리 하트가 쓴 공통체도 떠오르고요. 호모 커먼스에게 안녕 나야. 인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인류 빅히스토리를 공간과 접목해 전달하는 책은 네가 유일무이하다고 자부한다. 네가 말하길 인류는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지만 그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드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지. 기후비상, 공간의 부재 등 인류의 영향으로 나타난 수많은 난제,
줄임표. 공동체로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지만 독자들에게 어렵게 다가온 주제가 된 것 같아. 미안하다. 솔직히 나도 어렵더라. 근데 네 말처럼 인간은 공동체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존재잖아. 나는 독자들이 너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공유하는 삶, 공존하는 삶.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 아니겠니? 기죽지마. 네가 필요한 책이라는 걸 나 한 명쯤은 알고 있잖아. 그럼 나 이제 일하러 갈게. 또 보자. 힘내고. 그럼 너를 다듬어준 편집자.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좀 난해한 그 편지였는데요. 더숲에서 이제 보내주신 근원의 시간 속으로라는 책이고요. 여기 좀 약간 아스트랄한 그 편지라서 어떻게 소개드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포스트잇을 보내주셨고요. 포스트잇. 미국 존 보르스상 수상 2022 우수 환경도서 환경부 주관 전 머나먼 데이지 그린란드에서 전에 좀 글자도 좀 알아보기 힘드네요. 아무튼 뭐 그런 타이틀 적혀 있고 참 좋은 책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근원의 시간 속으로 너는 참 좋은 책인데 못난 마케터를 만나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AKA 더숲 장훈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고요. 여기가 짤을 활용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거기 있는 이 말풍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숲 물고기에게 감사해라. 그 물고기란 책이 있죠. 물고기가 없었어도 망했을 책인데 물고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만들어줬잖아.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거지라는 사연을 담아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보셔야지 어떤 편지인지 아실 것 같은데 좀 영상에 담기와 제 목소리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여섯밤의 애도라는 책이고요. 이게 약간 구절초죠. 이게 구절초 맞나요? 구절초를 한 편지지로 보내주셨어요. 안녕, 여섯밤의 애도야. 이제와 고백하자면 실은 나도 자살 사별자야. 널 만나기 몇 달 전 정말 친했던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거든. 슬픔, 당혹감, 죄책감, 후회 같은 것들이 한데 뒤섞인 복잡한 감정 덩어리가 불쑥불쑥 일상을 침범했던 그 시기에 널 만날 수 있었던 건 내게 찾아온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하나 더 고백하자면 난 책을 알리는 일이 내일인데도 책 한 권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늘 확신하지 못했어. 미안해. 흑흑. 그런데 책 한 권인 네가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 네게 적힌 귀한 이야기들을 이정표 삼아 조금씩 마음을 정돈할 수 있게 됐어. 내 감정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안도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네 덕에 친구를 좀 더 자주 떠올릴 수 있게 됐어. 내 의지로. 난 앞으로 거대한 상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네 곁에 가만히 널 건넬 거야. 네가 내게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에게 책 한 권의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날이 점점 쌀쌀해진 날. 파주 물류 창고 춥지. 더 많은 네가 어딘가에 따뜻한 곳으로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할게. 부디 잘 지내고 있길. 2022년 11월 16일 겨울의 문턱에서 널 더 알리지 못해 미안한 김효진 당당 마케터가. 예. 자살 사별자들에 관한 얘기. 예. 한국이 자살 비율이 높죠. 그래서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분들에게 사실 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럴 때는 책 한 권을 넌지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웃도어 전문 출판사죠. 리리 출판사. 저도 참 좋아하는 출판사이고 물론 여기 소개한 모든 출판사 다 좋아합니다. 리리 출판사의 흙 생명을 담다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그 손글씨를 써주셨어요. 흙 생명을 담다는 미국에서도 농사짓기에 그리 리하지 않은 노스다코타주에서 실제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 게이브 브리온이 쓴 책입니다.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기상에도 저자는 끊임없는 실패와 실험을 바탕으로 재생농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 따옴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식물, 건강한 토양, 건강한 생태계다. 큰 따옴표 인용 마침. 이까지가 책 소개인 것 같고요. 손편지는 그 사연은 여기 좀 작은 부분 마지막 분단인 것 같아요. 서가에 꽂혀있는 흙 생명을 담다에게 너는 실질적인 친환경 농사에 대한 매뉴얼을 담고 있는데 내가 부족해 너의 매력을 널리 알릴 방법이 없구나.
쓸쓸하게 꽂혀있는 너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너의 고향 미국에선 우수한 성적을 내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너의 존재를 잘 모르는구나.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힘 닿는 대로 너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게 더 노력해보마. 리리 대표 신규환. 네, 대표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도 퍼가시고 저희 페이지도 퍼가시고 네, 해시태그 예스24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다음은 진호에서 도서출판 진호에서 펴낸 변호사 실격이라는 책이고요. 편지지는 이면지를 활용해 주셨습니다. 이면지는 또 처음이네요. 변호사 실격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형법 사건들을 소설 형식으로 다룬 현직 변호사의 일기장입니다. 이 사건들의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 아픈 참사와 사건에 대해 기억을 깨우는 것이 힘든 일이기에 이 책이 언론에 소개된 것에 비해 찾는 독자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참사와 사건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참사가 바로 최근에 있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지금의 형국을 보면 과연 정의는 무엇이고 법이란 무엇인지 실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단지 그 순간 나 자신이 내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가슴을 쓸어내는 것만이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다짐하고 바꿔나가야 할 일상의 이야기, 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주기에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진호우님. 그 도서출판 진호의 대표님 이름이 도진호예요. 네, 이번에 상도 받으셨던데 젊은 출판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불어 축하드립니다. 네, 완경선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의 힘에서 편의 완경선언이고 이것도 좀 독특한 형식 상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2022-0630호 상장 최고의 동맹군상 이름 완경선언. 너는 진실로 최고의 다시 하겠습니다. 너는 진실로 최고의 책이 아닐 수 없어. 너는 하나이지만 여럿인 까닭이지. 안내서이자 설명서이자 파트너이자 동맹군. 맞아. 너는 최고의 동맹군이야. 처음 너를 검토했을 때 나는 반가웠어. 무지막지하게. 우리 사는 세계에서 너처럼 여성의 몸을 힘있게 이야기하는 책은 많이 없거든. 게다가 말하는 주체가 여성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그간 나는 얼마나 맥이 빠졌는지 몰라. 그러다 너를 만난 거야. 너를 보내준 제니퍼 건터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싸워줘서 고마워요. 용감한 수호자 건터쌤. 큰 따옴표 완경 여성의 몸의 모든 것에 관한 짜릿한 이야기와 종합적인 검토. 큰 따옴표를 담은 너는 세상 모든 집에 한 것이 꼭 있어야 마땅한데 내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아님 씨름맞음. 미안하고 또 고마워. 너를 만나 나는 복 많은 사람이야. 사랑을 담아 한 통의 편지인가 상장인가를 띄운다. 그럼 너의 한국 편집자 정혜지. 네. 그리고 이 2권이 남았어요. 2권. 2권은 좀 사연이 있는 책이에요. 무슨 사연이냐면 대부분 마감을 지켜주셨는데 이 두 책은 거의 끝까지 마감을 안 지켜주신지 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소개도 뒤늦게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에서 나온 굉장히 유쾌하면서 재미있으면서 통쾌하고 발랄한 글을 쓰시는 사람이죠. 브래드 미카코의 책이고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라는 책입니다. 저도 완독했는데 재밌는 책이고 한국 사회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존경하는 예스24 독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양현범입니다. 2022년 이민년은 제가 46번째 맞는 해입니다. 46이면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매 순간 뒤돌아보면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걸. 후회스러운 일을 꼽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혹시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되는 일로 가슴이 답답하다면 브래드 미카코의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를 읽어보세요. 한때 노동계급으로 사회를 이끌었으나 나이가 들어 젊은이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영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으로 가득했던 젊은 날의 기대와는 달리 영국은 긴축재정으로 인해 각자 도생의 나라가 됐습니다. 긍정할 것이 별로 남지 않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미소와 눈물이 뒤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책을 1세도 못 팔다니. 46살 아저씨의 후회는 깊어집니다. 애슈 2022년 11월 18일 출판 아저씨 양현범 드림. 운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저도 이번 46편의 손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음은 돌베개에서 나온 질병 낙인이라는 책입니다. 질병 낙인에게 아동수용소 성감학원 피해자 유해 발굴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어린이 치아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다가 너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차별과 격리를 국가의 선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욕망은 위험하다고. 질병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제라도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쉽게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라는 이 메시지의 슬픔을 느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낙인이 있어서 질병에 대한 낙인 이야기로부터 나는 빈민에 대해 낙인을 찍은 성감학원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사건은 다르지만 낙인과 차별의 메커니즘은 다르지 않으니까 사회의 청결함을 위해 누군가 대가를 치른다면 네가 기록한 소록도에 관한 수많은 사진과 자료, 성감학원 피해자의 치아는 그 대가에 대한 기록이면서 그 책임을 묻는 기록이 아닐까. 선한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회를 위한 그 기록을 더 많이 알리지 못해 더 알리고 싶어 이렇게 네게 편지를 쓴다. 마케터 김영수. 여기서도 마지막 편지에서도 제가 느낀 강렬한 문구는 여기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회를 위한 그 기록. 많은 책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책들을 읽는 게 저희 독자의 몫이고 공론화하고 바꿔가는 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46권에 대한 손편지 낭독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영상을, 도서PD가 직접 영상을 찍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좋아요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들을, 이 기획전을 계기로 알게 돼서 혹시 읽게 됐다, 사게 됐다 하시면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SNS에 해시태그를 좀 달아주시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예스24, 해시태그 체가 미안해, 해시태그 저자, 해시태그 책제목, 해시태그 출판사, 해시태그 끝으로 손민규 멋져 이런 거. 손민규 멋져 이런 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번 기획전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느끼게 된 게, 정말 많은 출판사 편집자분과 마케터분들이 책 만드는데 진심이고 열심이고 열정적이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이 모이는 서점에서 할 게 무엇이냐, 이런 책들을 보다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여러 가지를 해야겠다. 는 일환으로 이번에 영상도 한번 실험적으로 찍어보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제가 읽은 편지의 한 구절처럼 채가 미안해가 아니라 채가 사랑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밝은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안할 책이 있다면 2023년에도 채가 미안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라 전문 성우나 전문 아나운서의 정확한 발음과 멋진 멘트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거나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2023년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